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급스타TV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뭐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주식 하시면서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는 건 또 처음이거든요. 아마 똑같은 경험이지 않을까 봅니다. 다들 힘내시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뭐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시고 구독자분들도 이것도 좋은 값진 경험이 될 건데, 일단은 시장이 돌아와야 뭐라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는 예상 지수랑 그 다음에 이제 흘러가는 흐름들, 개인적 입장에서는 이번 주에 저희가 오히려 수익이 더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세 하락장으로 생각해서 매매를 해서 그런 거고요. 그게 하락장은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다음 주 전략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익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포지션에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즉 들어올 자리 들어오고 나갈 자리 나가는데, 전체 시장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거 한번 꼭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영상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이제 무료 소통방이 열리니까요. 오셔서 막 또 이제 푸념소리 좀 하시고, 이제 또 저 대책도 같이 한번 더 보고, 뉴스도 좋은 뉴스 있으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특별한 지금 뉴스는 없고요. 지금 시간이 6월 27일 4시 37분을 지나고 있는데, 이 이후로 나오는 뉴스는 제가 잘 정리를 해서 월요일 날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장도 반도체 이제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만큼은 아니다, 그죠? 뭐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가 IPO가 내년에 연기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거 뭐 미국 시장 떨어졌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증시처럼 마이크론이 떨어졌다 해서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5.29 떨어졌거든요. 근데 뭐 미국 나스닥 시장이 뭐 폭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제일 변동성이 심해요. 미국도 이제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1.36이고 고가가 0.52, 뭐 이렇게 약 낙폭을 좀 줄여서 마이너스 0.24를 꺼냈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뭐 저렇게 형성되는 거지, 국장처럼 이렇게 좀 심화된 건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조금 일본 증시가 키옥시와 관련해가지고, 일본 증시가 지금 IPO 연기 소식 때문에, 오픈 AI 연기 소식 때문에 같이 동반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나마 좀 일본 증시가 최근에 들어서 제일 많이 빠진 것 같아요. 4.15.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뭐 또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되었죠. 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뭐 뉴스는 별거 없더라고요. 마이크론 6점 몇 프로 떨어졌고, 유가는 뭐 60달러 안쪽으로 떨어졌다. 69달러 정도 진행으로 마감했고요. 근데 이제 또 오늘 27일 아침에 미군이 이제 이런 보복 공습에 관련해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미국 자체도 똑같죠. 미국이 건들게 되면 뭐 딴 나라도 똑같이 건드는 것 또한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무튼 좀 어감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식으로 인해서 원래는 한번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호남 반도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앞전에 설명드렸던 호남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이미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뉴스가 6월 9일인가 좀 나왔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이제 서산이 계속 올라갔었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반도체 전공정 관련해서 좀 집중해서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웨이퍼 관련해서 반도체 전공정, 그 종목이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게 사연방 있죠. 원익 IPX. 원익 IPX 우리 저번 주만 해서 원익 IPX만 한 5번 다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사고 나서 좀 팔고 나오니 종가까지 종가 언제리 들어가니까 다음날 또 급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SK, 테스, 그 다음에 이제 유진테크, 뭐 이게 시총이 높은 애들 순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VN까지도 전공정까지 관련해서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섹터들의 수급이 그나마 이제 반도체, 호남 반도체 쪽으로 이제 좋은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올라가긴 했는데, 딱 그것뿐이에요. 나머지 건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시세 나왔던 애들 보면 뭐 금호건설을 비롯해서 좀 뭐 광주 신세계 뭐 말도 안 되게 막 올라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건설주에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추후 월요일 날에 지금 29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찬이 있어요. 오찬이 있는데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떤 얘기가 나온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간 지금 이제 삼성 10년간 100천조 투자하겠다, 이런 소식도 있어서 삼성 관련해서 좀 추가적인 어떤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미 삼성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 투자한다는 게 확실히 됐는데, SK는 아직까지는 좀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SK 쪽에서 좀 정해지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비롯해서 국내에 조금이나마 증시에 조금 활력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금요일 날에 서킷 브레이크 발동이 되었어요. 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서킷 브레이크 올 역대 11번 나왔는데 서킷 브레이크가 올해만 벌써 5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서킷 브레이크는 2, 3년에 한 번 나오는데 올해만 5번 나왔어요. 엄청 심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사이드카 발동도 29번, 제가 알기로는 30번째 될 것 같은데 29번째 나왔는데 이 사이드카 발동이 올해만 이제 금융위기 때 이게 지금 26번 나왔거든요. 지금 29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무슨 증시가 하락해서 떨어졌거나 전쟁이 났거나 나라가 망했거나 뭐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납득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시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가 볼 때 종목에 따른 게 아니잖아요.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뭔가 수급의 불균형과 뭔가 시장에 따른 뭐 잘못된 어떤 이제 정책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조금씩 뭔가 좀 왜곡된 시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방송에서도 1월달, 2월달, 3월달에도 계속 같은 얘기 해드렸던 이유가 전쟁 났을 때 주가가 다음에 떨어지면 사이드가 발동된다고 그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삼전닉스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게 되면 삼전닉스가 좀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가다 조정받게 되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했어요. 서킷 브레이크 그냥 이유 없이 발생된다 했거든요. 서킷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변동성이 심한 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노름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진짜 건전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도 가는 얘기 해드렸거든요. 국내 시장은 더 이상 가치 투자는 없다. 아직도 가치 투자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먼저 도박판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제대로 돌았네. 과열, 삼전닉스 레버리지 회전율이 130으로 돌파합니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픈 AI IPO 연기설에 일본 증시도 급락했어요.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 근데 이제 다 보시면 지금 축구 얘기, 뭐 홍명보 관련해가지고 30강 가나 안 가나 그런 얘기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야당에서 과연 저게 합당한가 계속해서 이제 태클을 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삼전 하이닉스가 그 정도겠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용수예요, 용수. 반도체에 물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필요한데 이 용수 부족론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100만 톤 산업 용수가 부족한데 검토 없이 투자하겠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직히 좀 망설이긴 하죠. 최태원 쪽에서는 그지? 아무래도 국내 반도체보다는 이제 거점이 필요한 일본이나 미국 쪽에 지금 공장을 좀 짓기를 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쪽에서 압박을 좀 나오다 보니까 한번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29일 날에 그게 만나서 지금 이제 오찬하기 때문에요.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얘기가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반박을 좀 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인해서 용수 부족으로 인해서 뭐 이제 건설 관련 종목들이 예전에 4대강 관련 것처럼 조금은 더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무개발 좀 태워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금 증시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뉴스는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뉴스가 그렇게 크게는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국내 시장의 모습인데 이제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그 전에 신용미수인데요. 신용미수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25일이죠. 25일이 목요일인데 이게 서킷 브레이크 나오고 나서 신용미수가 또 한 6천조 날라가요. 6천억. 6천억이 날라갔어요. 엄청 많이 날라간 거죠? 6천억이 이제 반대매매가 날라간 거지. 반대매매가. 이제 미수를 써도 미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도 이렇게 털어내는 모습도 있고, 신용도 털어내는 건 있는데, 주가가 이게 강제 청산이 되잖아요. 이게 지금도 보면 단일 레버리지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주식시장도 제가 볼 때는 바닥이 다 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주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뭔가 확연한 반등이 필요하겠죠.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게 일단 낙폭과대일지 아니면 말 그대로 주가 흐름을 돌릴 장세인지 그거는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규제가 좀 나와야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반도체 관련했던 수급이 좀 빠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칠형제,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생명, 삼성물산, SK까지 이렇게 칠형제 플러스 단일 ETF
쪽이 거래대금이 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과연 지금 자리가 주가가 300만원까지 왔는데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실적도 안 봤는데 벌써 회사는 거의 지금 2배 넘게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도 영업이익도 과연 그만큼 따라가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 20평까지 떨어지면 한번 들어갈 의향은 좀 있는데 이제 국내 시장은 이제 저평가 받았던 종목들에 따른 반등으로 인한 지수 상승세가 더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이제 삼성리스가 주가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또 이제 충격이 오겠죠. 지금 20평 깔딱깔딱 거리거든요. 위험하거든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도 지금 20평 정도 깨지게 되면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차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주성 같은 이런 식으로 여기 20평 달고 가다가 깨지면 이게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 흐름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닉스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한 여기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요. 한 7,500까지. 근데 일단은 7월 7일 날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남아 있어서 아마 그걸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라서 20평 깨지게 되면 위험해요. 최소 못해도 8,000선 정도는 지지 여부를 보여야 됩니다. 8,000선 정도는. 당장에 주가가 안 떨어지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8,000선 지지가 떨어지고 주가 또 안 가도 돼요. 안 가는 대신에 이미 워낙 많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원전 그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겁나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전력설비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각 업종 상위 종목들로 돈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는 월요일 날에, 이게 SK 하이닉스나 이런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좀 20평 언저리,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한 30만원 정도 지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종목들로 인한 매수세보다는 수급 부재 현상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이 겁나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올해 마이너스로 들어왔었어요. 올해 연봉을 보게 되면 올해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8% 끝났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코스닥은 마이너스예요. 전 세계 꼴찌일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 거래소는 오늘 상승률이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99%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고, 지금 코스닥 시장이 지금 종목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기보단 수급에 왜곡된 시장으로 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가 하락률이 지금 한 달 내내, 딱 한 달 됐거든요. 5월 20 며칠 날 그 단일 ETF 걸리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가 언저리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유 없이 주가가 1205포인트에서 838포인트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보면 몇 퍼센트 빠졌어요? 30% 빠졌어요. 30.5% 빠졌어요. 지수가 30.5%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에. 종목이 빠진 게 아니에요. 한 달 동안에 빠지면서 역대급으로 좀 하락세가 좀 나왔고요. 이 정도면은 예전에 러우 전쟁이나 엄청나게 후폭풍이 나올 때 떨어지는 거지, 솔직히 여기까지 떨어질 거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들도 나올 수 있는 게 7월 다음 주에 그 코스닥 30주년 7월 1일 날에 행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에 따른 행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잠깐의 반등이고 진짜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면 제일 큰 문제가 삼성전자 ETF와 저 삼성전자 관련했던 부분을 조금 규제를 좀 해줘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돈이 돌 수도 있겠죠. 다 떨어졌어요. 다 최대 다 깨졌어요. 살아난 걸 해봐야 이제 전공정. 아까 우리 반도체 전공정 관련 종목밖에 없고, 코스닥 시장은 이 상태로면은 심리적 가격선이 800까지로 열어놔야 되는데, 이 정도 800까지 열어져가지고 마지막 여기거든요. 마지막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사람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금도 이 정도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윤석열 정권 때 주가가 막 떨어졌잖아요. 이래 떨어졌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공매도 제가 금지해야 됐거든요. 이때는 왜 떨어졌어요? 하면 2차전지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2차전지가 끌고 가는데 2차전지가 실적이 그만큼 못 받쳐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떨어진 하락세가 마이너스 22%예요. 여기서까지 떨어진 게. 그날도 엄청나게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게 지금 시장이다. 지금 시기. 그래서 한 800선 정도까지 열어놓고 주식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방송을 못 드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번 주에 단일 ETF 만들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진짜 쇼킹한 일이에요. 쇼킹한 일. 진짜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네, 말도 안 되게 생겼는데 쇼킹한 일이. 네. 쇼킹한 일이 벌어졌어요. 단일 ETF 만들고 나서. 이게 첫 번째는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가 6월 22일이에요. 단일 입법품 놔두고 나서, 우리가 25년 7개월 만에 시가총액이 바뀌었습니다. 1등이 SK 하이닉스로.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솔직히 SK 하이닉스가 좀 과하게 올라간 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진짜로 많이 올라갔고요. 25년 7개월 만이에요. 그 다음에 6월 23일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게 월화수목 금요일이거든요. 최대폭으로 가랬어요. 대한민국 역사상 910포인트 빠졌거든요. 최대폭으로 빠진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로 최대폭으로 빠졌고요. 이번 주에 있었느냐, 저번 주에 있었더니 6월 24일에는 이 ETF 거래대금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19조 몇천억이라서 있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정말로 ETF 거래대금이 지금. 그리고 25일 날에는 월화수목이에요. 목요일 날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K 공포지수라고, 이게 K 코스피라고 있는데 200 변동성 지수가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변동성 지수가 있는데 이게 96.47까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공식 발표를 시작으로 한 2009년 4월 13일 이후로 최고치예요. 이 이전에 최고치가 언제였냐면, 참고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최고치가 89예요. 그러니까 공포지수가 겁나 높아요. 이거는 통제가 안 되고 패닉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자포자기 하거나 그런 거예요. 금요일 얼마나 나냐? 금요일은 한 92 정도 나왔어요. 92. 그게 96.47이에요. 역대예요, 역대. 다 갈아치웠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설사 또 나올 게 있을까 했는데, 금요일 날은 서킷 브레이크 또 발동됐는데, 한 주에 서킷 브레이크가 두 번 발생된 것도 역대급이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이다. 이 역사상 처음 일이 저번 주 월화수목 금요일 다 하루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이거는 안 줄 거예요. 이거는 꼭 제가 간직해서 들고 있을 거예요. 나중에 또 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꼭 보여줘야죠. 정말로 이게 어이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증시는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통제가 안 될 뿐이지, 지금 저평가 받아서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꿈틀거리고 있고, 외인들 기관도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에는 뭐 행사라고 해봐야 29일 날에 최태원 회장을 만나잖아요. 그거랑 7월 달에 있을 코스닥 활성화 정책. 아마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분노의 게이지를 아마 표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완전 거의 데모하듯이 거의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아마 거기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주식을 잘못해서, 내가 잘못 분석해서, 혹은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하게 미국 시장, 글로벌 시장 폭락을 해서, 그렇게 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러니 하는데, 이건 완전히 수급의 불균형과 왜곡된 시장이라서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엄청나게 지금 항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증시는 돌아가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일단 삼전뉴스 포함해서 칠형제, 단일 ETF 상품의 거래대금이 역대급인 거를 감안했을 때 주가의 변동성이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수급의 논리에 보면 매도세보다 강한 시점이 오전장이에요. 오전장 9시부터 해서 10시까지 이렇게. 근데 프리마켓 포함하고, 그죠? 프리마켓은 물량이 없어 못 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하락장세는 한 2시 50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3시 20분 정도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매수세가 좀 많아져요. 매수세가 많아진다고. 그럼 주가는 잘 안 떨어지고 위로 올라가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근데 이제 이 외 시간에는 특히나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나 재고 종점이 1시 반 이렇거든요. 1시 반 이렇거든요. 이럴 때는 극도로 매도세가 많아요. 매수세보다 극도로 많기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장중에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서킷 브레이크나 사이드카 활동도 오전장 지나고서 나오거든요. 웬만해서는. 장중에 나와요, 장중에. 바로 아침에 나오는 게 잘 없고. 근데 그것도 나올 수도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최근에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꼭 체크해서 보시는데, 일단 개인적 의견에서는 1번 삼전닉스를 포함해서 7형제, 아까 얘기했죠, 7형제, 이 7형제들이, 그 다음에 ETF 상품 워낙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고 단타를 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종목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걸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역시나 첫 번째가 호남 반도체죠, 그죠? 호남 반도체 종목에서 단타로 봐야 돼, 단타로. 요새는 종목들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15%, 올라가면 플러스 15%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 15%, 10%, 15% 목표가 설정해서
단타로 먹고 나오셔야 되고요.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장중에 종목이 그 상태로 종가까지 유지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렇게 한번 단타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반도체, 호남 반도체 관련해서 저 반도체 소부장인데 지금도 얘기하지만 전공정 관련해서 먼저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얘기해드렸던 것 중에 뭐였습니까? 시총이 높은 애들 보라 하죠. 시총이 높은 애들. 왜냐면 코스닥 지수를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원익 IPX를 몇 번을 사냐면, 우리 원익 IPX만 저번 주만 한 4번은 공략한 것 같거든요. 원익 IPX. 25일날 추천했어요. 26일 또 팔았죠. 그죠? 7% 매도 수익권에 홀딩 중입니다. 이것도. 장주에 18만까지 올라갔거든요. 많이 팔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PSK 홀딩스 우리 비중 실었거든요. 비중 실어서 PSK 홀딩스 조금 더 실으세요 해가지고 비중 더 실어가지고 PSK 홀딩 하고 있어요. 10%씩 홀딩 중. 안 죽죠. 안 죽잖아요. 이게 아까도 했지만 전공장 관련된 종목이죠. PSK는 더 많이 갔고,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경고 지정이 풀렸기 때문에 월요일 한 번 더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지금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단타로 들어갔던 애들이 목요일 날에 샀던 게 남아통원이거든요. 남아통원 걸로 어땠어요? 금요일 상가 갔잖아요. 물론 없어요. 팔고 나왔기 때문에. 단타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소부장, 전공장 관련해서 한번, 이거는 이제 우리 수익 내기 딱 들어가면 안 되고요. 월요일에 잡아될 테니까 보도록 하고, 이제 네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주가가 삼전리스 때문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어요. 종목들이. 그래서 뭐 각 업종 대표 종목들 있잖아요. 대표 종목들 중에는 추세가 조금 괜찮은 애. 지지선 근처에 있는 애.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 보면 이제 241편까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요거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보시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력설비면 HD 현대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그 셋 중에 하나.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자동차를 하겠다 면 현대차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형주 종목도 위주로 해서 조금씩 사시는데, 뭔가 그 삼전리스가 빠지면 그때 비중을 실어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잡아가는 거는 의미가 있다. 근데 가급적이 잘 모르겠다 싶으면 돈 들고 있으면 제일 편하겠다, 그지?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네 번째로는 역시나 지금 이제 다섯 번째로는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도 잡아가시되,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하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지금 시장이 좀 엉망이 됐잖아요. 코스닥 시장이 한 달 동안 마이너스 30% 빠졌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85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 가려고 하면 진짜 얼마나 돌아야 됩니까? 20% 돌아요, 20%. 20% 돌아야 1000포인트 되거든요. 지수를. 그러니까 그만큼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고 하면 탈마가 타거나, 그러지 않으면 코스닥의 시총이 높은 애들 올라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코스닥 정책에 나오겠죠. 뭐 제약바이오나, 그 다음에 뭐 2차전지나,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로봇이나 아니면 그 외적인 부분들, 그런 애들이 좀 아마 단기 수급이 되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저 때도 말씀드렸지만 극도로 이제 작년에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반등세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도 그렇게 낙담할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여기 뭐 윤석열 정권 때 공매도 시장 금지한다 이래가 주가 1에 들어왔잖아요. 이 자파주 1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2차전지고 이때는 반도체였단 말이지. 이때 우리가 뭐 CLS 종목도 막 사가 먹고 100%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용이라는 게 있고 풀러 차서 떨어진 거지만, 공매도 시장 금지에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설날 때 주가 잡아지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신용이 차서 떨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삼전일세에 따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만 잘 확인해서 다음 주에 좀 공유하시면 아마 단기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수익이 훨씬 좋았다. 그리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추천 종목에서 드렸던 게 뭐 드렸냐면, 공개방송에 뭐 그 CP 시스템이 바로 사야 됐거든요. CP 시스템도 아침에 시초가 바로 들어가서 먹고 나야 돼요. 시초가에. 바로 13% 수익인데 다 팔아야 되거든요. 혹시 들어가신 분 계시면 시초가에 다 팔아 나와야 돼요. 아침에. 그리고 또 뭐 줬어요? 마키나니스 줬죠. 마키나니스. 이거는 보시면 주가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단기 수급 들어왔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지금 보면은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단기 종목들의 수급이 오히려 지금은 증시에서 좀 활성화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급적이면 이제 지수 흐름 체크해가면서 보시고요. 이미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발동을 워낙 많이 적응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이제 이후로 희망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첫 번째 추천 종목으로 마키나니스 똑같이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바닥권에서 들어와서 이제 돈 들고 들어왔거든요. 월요일 날 아마 이런 것들 지금 공략해서 추천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피지컬 AA 관련해서 이게 8만원까지 갔던 애가 공모가가 15,000원이거든요. 15,000원에서 대량거래 수반해서 들어왔잖아요. 기관 경쟁력이 좋은 종목들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 지금 뭐 의무부의 확약 관련해가지고 물량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관들 관리 물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인들도 냈을 때 들어오고 막 그러지. 개인들만 막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서 내일 떨어지게 되면 18,000원 이하로 해가 단타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좀 한 3만원까지 올라와도 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좀 떨어지면 17,500원, 600원, 700원, 18,000원 이하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걸 보도록 하고, 두 번째 종목은 K시텍을 드릴 건데, 이 K시텍도 지금 이제 앞전에 추천 종목에서 들려다 말았던 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동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하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시장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지금 또 올려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래서 개인적 입장에는 반도체 이거 전공정 관련해서 들어오는 테마.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 종목도 충분히 이제 20평만 있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 종목은 좀 다소 SK 하이닉스랑 좀 친하거든요. SK 하이닉스 관련해서 초임계 세정 정비 테스트 통과 소식 때문에 주가가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호남 반도체 쪽에서 만약에 좀 SK까지도 진행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충분히 한 번 더 반등세가 누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8만원, 82,000원 정도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73,000원 정도 설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시고요. 월요일에 제가 공개 방송하거든요. 월요일 공개 방송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혹시 유튜브나 뭐 들으시는 분들은 공개 방송을 이제 MTN,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혹은 뭐 그게 어디고 다음에서 MTN에 이제 MTNW 검색하시게 되면 이렇게 열려요. 오늘의 공개 방송에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월요일 오시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셔서 좀 모르시는 거 좀 답답한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고요. 월요일 날에 좋은 모습으로, 좀 즐거운 모습으로 좋은 뉴스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